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좀 전에 박지원 의원님 가셨습니다. 네. 두 분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 아니, 그러니까 12.3 내란 이후에 못 뵀어요. 그런데 정말 건강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전 너무 고마워요. 어쩌면 최고령이시잖아요. 최고령이실 뿐만 아니라 솔직히 12.3 내란 이후에 젊은 사람들도 의원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네. 거의 한 달여 탄핵될 때까지 나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럼요. 그 안에 계속 있고 예, 그리고 예. 계속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본회의가 많고 이렇게 맞아요. 뭐 국조도 있죠. 청문회 있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의원님 예전에 국회의원 몇 번 하셨지만 네. 이번 21회처럼 하면 못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개고생 너무 정도가 힘들다. 아니 개고생 정도가 아니라 네. 죽을 고생이에요. 죽을 고생이다. 죽을 특조, 뻔하고. 국조 뭐 엄청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은 흘러 탄핵 심판은 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최종 변론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좀 얘기가 나올지 또 사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과를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아니 그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는 이제 국힘 쪽에서 그걸 국민의힘 원하는 거죠.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사과라도 해서 일단 좀 앞을 트여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국힘은 속마음은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를 그나마 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조금 뭐 경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신기가 불편한 내색을 계속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니죠. 사과 안 하겠죠. 지난번 지난번 변론에서도 보니까 저는 조금 놀란 게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김재규의 최근 증언이 나온 거 보면 김재규가 마지막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기는 사형을 당하더라도 네. 자기를 따랐던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해 주십사. 그 중앙정보부,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 직원들. 중앙정보부 직원들. 그 얘기하는 거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왜냐하면 이런 식이에요. 누구 하나만 잡으면 그러니까 홍장군 하나만 잡으면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부하 직원들이나 부하 군인들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국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 봐서는 그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씀인가요? 자기와 또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라는 게 최종 변론 메시지 아마 무제한이니까요. 이게 뭐 공개가 되겠죠. 되게 중요하다. 어쩌면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저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변명에다가 엉뚱한 얘기로 흐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변명을 막 하기보다는 이른바 본인에 대한 지지자들 지금 바깥에서 상당하게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강성 극렬 극우 지지자들을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얘기거리를 주게 하는 그런 논리를 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부정선거에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야당의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입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뭐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뭐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극우 세력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수 단체가 미국 가가지고 윤석열 구명운동을 벌였던데 그 중에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보수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이제 유권자들 지지자들 모임이죠. 공화당 보수.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도 케이머라고 그래요. 최근에 결성된 애니첸 공화당 의원이 결성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굉장히 우리 쪽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뭐 부정선거 얘기하던 뭐 민경욱 또 뭐 박현주 변호사 많이 갔는데 거기에서
꽤 유력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봤는데 모스탄이라고 네. 트럼프 일기 때 국제형사재판소에 대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국계예요. 탄, 이 송씨가 단이에요. 네. 단원명.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이야말로 중국계 아닌가? 단씨면 이제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네. 중국성이 맞는데. 글쎄,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좀 이랬는데 그분이 나와서 담병호라고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트럼프 그 아시아의 트럼프가 윤석열이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금 부정선거를 적발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계엄했다가 지금 탄핵당할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까지도 조금 세게 하면서 중국 정부를 거론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극우 쪽에서 주장하는 거를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저 일부러 찾아보기까지 했거든요. 혹시 잘못 보도된 거 아닌가 했더니 영어로 그대로 들으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은 거 하고 거의 정광훈 왜 정광훈 집회에서 오면 옆에서 왜 항상 영어로 해줍니다. 영어로 딱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워딩이 거의 그대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서 아마 영향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 이런 거는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 정부에 무슨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 트럼프 정부는 지금 이런 사안에 개입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전혀 없고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호감도도 전혀 없고 그래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의 그 의원들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일단 헌재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 사그라들 일입니다. 파면이 만약 결정이 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러면요 얘기할 게 그거 없다는 가지고 거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럴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른바 법치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하는 거 그럼 뭐 국제형사법에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진 못할 겁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조기 대선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부터 얘기 좀 해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그 얘기 민주당에 또 오래 계셨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에서도 박지원 의원님 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굉장히 현명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이제 정말 실리와 명분을 다 찾았어요. 실리라는 건 정치적인 실리, 그 다음엔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명분까지 찾고 그 다음엔 보수와 진보를 다 잡았습니다. 보수 진보를 다 잡았다. 아니 왜냐하면 중도라고 하는 건 항상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 사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도에서 왔다 갔다. 요 스펙트럼이 좀 있는데 마침 국민의힘이 상당히 극우 보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중도 보수 쪽에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인데 그쪽을 어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진보 쪽에 이제 민주당은 항상 이 딜레마가 진보 쪽에서 왜 우리한테 더 저게 안 해주냐 이러면서 하는데 그쪽에다가도 좀 이제 공간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진보 정당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열어주고 그러는 거니까 그 저는 굉장히 현명한 그러니까 왜 뭐 있잖아요. 바둑에도 한 수를 잘 두면 신의 한 수 뭐 이런 겁니까? 신의 한 수를 잘 두면 여러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가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속세 가지고 얘기할 때부터 아마 이런 포지션이 좀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워딩 하나 가지고 이 모든 걸 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당히 현명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워딩도 하지만 또 당내에서는 또 통합 행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더라고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동안 뭐 굉장히 이제 반명이라고 굉장히 양쪽에서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이렇게 역량은 인정해 주는 사이인 것 같아요. 서로. 근데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네. 나와서 하는 얘기나 이런 거 보니까 정무적으로 훈련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국회의원일 뿐만이 아니라 네. 지난번에 대선에서 경선에서 붙었던 맞습니까? 사이 아니에요. 둘이 같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인정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했던 만남 중에서는 가장 좀 사람들이 뭐 저만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로 만남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도 김부겸 오늘 뭐 만난다고 총리님, 하네요. 오늘 전 총리 만나고 만난다고 하니까요. 김부겸 총리님이나 앞으로 뭐 김두관 의원님이나 뭐 임종석 위원이나 임종석 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이게 이런 포지션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지만 말고 분명하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민주당을 넓혀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좋겠습니다. 측면에서 박용진 전 의원은 그건 괜찮다는 그런 역할을 거네요. 좀 한 것 같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건 안 그런 된다는 거예요. 거죠. 공격을 위한 공격. 그러니까 중도 진보는 아니다. 예. 우리 당은 뭐 진보입니다. 뭐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도 예. 얘기를 제대로 맞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국민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넓혀주는 이런 행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던데 그렇게 좀 이제 넓게 대승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강성 그 지지층한테 네. 좀 그분들 비명들 비판하는 거 조금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저도 맨날 하는 게 그겁니다. 저도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저한테 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너무나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가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울타리를 닫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이 거칠게 나가고 그러죠. 이상한 과일 이름도 대고. 뭐 이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넘어서는 특히 대선 기간 중에는 우리가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울타리를 콘크리트 벽에서 약간 이렇게 쌀이 울타리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서로 보고 좀 쉽게 열고 좀 이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대선이 이제 한 5월 초 아니면 4월 말일 것 같거든요. 5월 13일. 저는 그냥 정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놓고 스케줄 다 해놨어요. 5월 13일. 7일은 좀 어렵습니까? 네. 5월 7일, 5월 7일은 휴일 다음 날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다 공휴일이라서 네. 빨리 하면 좋죠. 4월 말이 되면 네. 좋지만 또 너무 빠를 것 같고요. 네. 자, 장미 대선 5월 13일이라면 어쨌든 석 달 채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석 달이 지금 안 남은 상태라면 즉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는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탄핵을 반대하면서 속내는 대선을 하려고 하는 이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빨리 이제는 그래서 정말 내일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를 메시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냥 놔두면은요. 지금 현재 경선 룰을 가지고는 지금 뭐냐면 그냥 김문수 후보가 됩니다. 5대 5니까 이 경선 룰을 언제 정했냐 하면은 지난번 맞습니다. 대선 때 정했잖아. 윤석열 후보를 정할 때처럼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일반 여론을 따져보면 홍준표 지금 시장이 당연히 이겼죠.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경선 룰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언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탄핵 그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내부에서 얘기라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집회는 매주 저렇게 열면서 점점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움직일 뭐 여지가 없잖아요. 이게 좀 탄핵을 걱정해요. 반대하면서 대선은 또 치러야 되고 또 일부 인사들 중에는 출마 선언도 합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딴 사람들 다 움직이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뭐 지금 뭐 누군들 안 하고 있겠어요. 대선에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뭐 캠프 비슷한 거를 차리면서 저기를 하겠죠. 아시겠지만 대선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래 정상 대선이면 뭐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저기 여러 가지 경선 룰이면 안철수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예비 경선에 떨어지. 그렇습니다.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럴 거예요. 가령가령 한동훈과 같이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예비 경선에서는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경선에 가서는 본 경선을 갈 떨어지겠죠. 건데.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중도 약간 뭐 중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지만 홍준표 후보가 요새 굉장히 딜레마일 테고. 홍준표 후보는 노마드가 되시는 바람에 다 끝났지 뭐. 그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왜냐하면 속내를 너무 들켰으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은 아마 지금 명태균 쪽에서 때문에 흔드는 게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이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죠? 저도 이건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측에서 한동훈 측이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검찰일 뿐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검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민주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편 누구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한동훈이 가령 야당을 이끌어주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세게 명분도 있고 신뢰도 챙길 수 있으니까 오세훈과 홍준표를 확실하게 흔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말이 되죠. 말이 되죠.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이야. 가령 홍준표 김문수가 안 되면은 그걸 홍준표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원희룡이 차지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당 지도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은요. 저는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은 정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갈라섰죠. 지난 1년 동안 맞습니다. 1년 동안 막 갈라서고 솔직히 윤석열의 자멸을 가져오게 된 거에는 한동훈의 역할이 최소한 3% 이상은 됩니다.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트리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22년간의 이 끈적한 이 인연은 또 무슨 악수를 할지 몰라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반전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국힘의 지도부가 권성동 권영수에 딱 검찰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검찰 라인으로 이렇게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지금 전 대표 책도 쓰고 그 예약 판매하는데 1등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춤하잖아요. 아니,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 정말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그러면은 정말 중도로 가자라든가 가령 뭐 오세훈이나 또 무슨 딴 사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그러면은 아예 우리 세력을 확실하게 붙잡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아마 곧 오게 될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거에 고민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밀당을 하겠죠. 서로 밀당을 하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 밀당을 할 만큼의 정무적인 역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된다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1위는 김문수 장관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요 상황을 딱 봐가지고 만약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저 같으면은 한동훈이 따로 당 차려서 나와서 그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아니 왜냐면 뭐 어차피 대통령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저쪽에 이제 이른바 극우 세력에 몰락하잖아요. 그럼 그쪽을 흡수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흡수 못합니다. 이준석 쪽에는 정말 그릇이 간장종지 같아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제가 그걸 흡수해주기를 굉장히 바랬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갈 수도 앞으로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다 선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1년 동안은 수많은 정치적인 지형이 변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한동훈이
그런 배짱이 있느냐. 정말 이 배짱 없는 사람은요. 멘탈 약하고 배짱 없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게 정치인 DNA라고 하나요? 그런 게 조금 그렇습니다. 부족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족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하고도 배짱 있게 붙어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너무 흔들렸기 때문에 그걸 여태까지 좀 그랬던 거 아니에요. 6-7번 막 생각을 바꾸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타이밍이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이제 봐야죠. 그거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한 달 반쯤 있어야 돼서 네. 보일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것들은 아마 열심히 끊임없이 뭐 이제 저기를 하겠죠, 주변에서. 그 여권 주자 1위 김문수 장관 얘기를 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한동훈. 어느 정도 네, 조언을 네. 또 하셨다고 일침 네, 네. 조언을 또 하셨다고. 네. 그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대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본인이 기자 질문이 중도 확장 얘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뭐 미싱 뭐 보조도 하고 노동자도 하고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나가겠다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그분이야 같아요. 뭐 국좌에서 구국까지 오신 분이니까 확장성이 엄청나죠. 근데 네. 이제 가운데를 건너뛰고 국좌에서 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뭐 그거 욕심은 당연히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막 참 어려워 보이죠, 주변에서 보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벌써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벌써. 예. 조금씩 그러니까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요 앞으로 한 2-3주 안에 네.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일단 그 2-3주 말씀하신 그게 네. 이제 그리고 탄핵 결정이잖아요. 결정되는 그 야, 기간에. 그게 이제 3월 뭐 10일 네. 안쪽일 것 같, 10일 안팎일 수도 있고 뭐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폭풍이 불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국힘의 의원들은요. 네. 지금 지지자들 때문에 상당히 극우 쪽으로 가 있는 분들도 속으로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영남에서 일부 네. 그러니까 뭐 쫄아드는 예전에 자민련이 그랬듯이 네. 쫄아드는 영남 자민련식에 이렇게 될 거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걸 터뜨릴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누가 해낼 수 있을지,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그쪽 진영에서의 이제 앞으로의 영웅으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옥중 정치를 하면서 끊임없이 버티는 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걸 못 털어내면 네. 끝까지 계속 있다. 그러니까 저는요 윤석열 마음 속에는 이거예요. 저기라도 좋다. 영남 자민련이 되더라도 좋다. 그렇게 돼가지고 하다가 때를 본다. 일단은 5년 안에 무슨 민주당의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다음은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갈 가능성이 높죠. 야. 그렇게 해가지고 극렬한 그 지지가 있다라고 한 20% 25% 지지만 있다면 뭐 자기는 그냥 감옥 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김건희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 지금 김건희가 무풍지대로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할 테니까는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는 뭐 언론에 안 나오고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뭐 아무런 조사도 없고 뭐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나리오를 저보다 더 많이 하면서 전화까지 돌리고 있을 거예요. 온데 전화를 한다는 겁니까? 그럼요. 왜냐하면은 온데 전화하고 뭐 점도 봐야 되고 점도 뭐 또 봐야 되고 예. 옥중에도 메시지 보내야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있고 저는 뭐 이 생각을 항상 하는데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은요. 나 혼자서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죽지 않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서는 안 죽겠다. 만약 나를 다 죽이려고 그러면은 국힘, 검찰 다 같이 끌어안고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에 상당한 부분의 캐비넷을 윤석열 혼자만이 아니라 김건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쩐지 김건희가 명태균 사건이 중앙지검에 갔는데도 아직까지 뭐 소환 조사라든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때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이나 예. 저기 홍준표. 홍준표를 먼저 띄우는 이유도 그거에다가 시선을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끝나고 나면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조금 빠르게 돌겠지만 이거는 특검이 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은요 검찰은 본인 스스로 나서서 지금 피를 묻히는 그 일을 되도록이면 뒤로 밀고 싶어 할 거거든요. 네. 특검이 나서서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검찰은 그게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못 참아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네. 대한민국의 많은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공범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범죄자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하니까 내가 조금 여기서 예. 뭘 해보려고 그래도 뭐가 터질까봐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그러는 거죠. 이게 범죄자 아주 나쁜 이건 뭐 정말 조폭들이 하는 거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뭐가 다 같이 범죄를 만드는 말씀대로 막 탁 잡혀 있으니까 네. 뭘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시원하게는 못 하는 거죠. 네. 어쩌다가 할 수 없으면 이제 양해도 구하고 뭐 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상해요, 사실 납득을 김성훈 왜 구속을 못 합니까? 경호처장 아니 지금 문자 보낸 것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나왔는데.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안 한다는 게 말이 말이 되냐고요. 됩니까? 아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네. 따끔한 정치권 일침 들어봤습니다. 끝은 또 김건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